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늘 마음으로는 좀 더 자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2021년도에 첫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함께 진행하는 선생님과 좀 더 분발해서 유익한 강의들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내용은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 하나가 VLOOKUP 함수인데, 이 VLOOKUP 함수가 갖고 있는 그 한계로 인해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고 또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제가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참조표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부서와 이름에 해당하는 비곡값을 불러오는 그런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지금은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 눈으로만 봤어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뭐 기획처의 장영실 7천, 학생처의 박명수 4천.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뭐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아마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거의 뭐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엑셀의 기능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어떤 기준값이 있고 찾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값을 불러오는 거, 뭐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VLOOKUP 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서와 이름의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와 이름의 조건이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름이 모두가 서로 다른 어떤 고유한 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그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불러오면 돼요. 그죠? 한번 진행해 볼까요? 눈으로 VLOOKUP, lookup value 찾을 값은 이름, 컴마하고 테이블 어레이는 이 이름이 포함된 이 범위가 되겠죠. F4 컴마, 그리고 두 번째 값을 가져와라, 컴마 0, 가로 닫고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을 불러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모두가 고유하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조표에서 이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중복되는 이름이 있죠. 박명수, 홍길동. 박명수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학생처의 박명수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VLOOKUP 함수가 이 참조표 테이블 어레이에서 박명수를 쭉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명수가 있죠. 그래서 2000을 불러왔고요. 홍길동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 사무처 홍길동을 불러와야 하는데, 지금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가장 먼저 찾은 이 홍길동의 1000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이 VLOOKUP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값들만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중복된 값이 있을 때에는 이 VLOOKUP은 가장 먼저 찾은 값에 우리가 원하는 열값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VLOOKUP 함수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VLOOKUP 함수가 아닌 제가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를 중첩해서 이거를 해결을 할 건데요. 먼저 이 인덱스 매치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테이블 어레이에 찾을 값을 찾은 다음에 거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열 값을 불러오는 그 역할을 하는데, 또 한계가 뭐냐 하면 찾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값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찾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값은 불러올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제가 지금 이름을 모두가 다 다르게 어떤 고유한 값으로 일단 만들어 놨는데,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불러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값인 이 부서를 불러오는 그런 결과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금액부터 한번 불러와 볼게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VLOOKUP 찾을 값은 이름이 되고요. 컴마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잡아주시고 F4, 콤마 두 번째 값 0 가로 닫고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금액을 불러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를 불러와야 하는데 부서는 지금 요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인덱스 함수는 좌표 함수라고도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행과 열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넣느라고요. 인덱스, 그 다음에 어레이. 어레이는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어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컴마하고 행 번호, 로우 넘버, 몇 번째 행. 여기부터 제가 한번 김성철을 불러와 볼게요. 김성철은 제가 잡은 어레이에서 세 번째 행에 있죠. 그래서 3을하고 컴마하고 열은 하나, 두 번째 열에 있죠. 2를 한 다음에 엔터를 하면 자, 이렇게 김성철을 불러오게 됩니다. 즉 이제 인덱스의 기본적인 인쇄 구조는 우리가 어떤 어레이 범위를 정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행과 열의 입력한 값을 불러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인덱스 함수에 매치 함수를 중첩해서 한번 제가 이 구석값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넣느라고요. 자, 인덱스, 그리고 어레이는 이제 불러올 값, 어떤 값을 불러올 거냐, 제가 부서로 불러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를 범위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값을 채운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하고 그 다음에 이 로우 넘버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몇 번째 행값을 불러올 거냐, 이거를 노홍철 같은 경우는, 그죠? 노홍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끝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번째 행인데, 여기를 만약에 상수인 9로 주게 되면 자동 채용을 했을 때 딘딘과 장영실을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매치 함수를 통해서 좀 유동적으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그리고 룩업 밸류, 뭘 찾을 거냐, 노홍철을 찾겠다. 그리고 컴마하고 룩업 어레이, 어디에서, 그죠?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를 찾은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0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이러면 이제 매치 함수에 입력이 맞춰졌고요. 콤마하고 그 다음에 컬럼 넘버인데, 컬럼 넘버는 저희가 처음에 잡은 어레이, 이 범위가 지금 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생략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용 하게 되면, 노홍철은 사무처, 딘딘은 학생처, 그 다음에 장영실은 기획처 값을 불러왔죠. 여기서 이제 이 인덱스 함수의 두 번째 인수인 행 번호를 이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이게 준 건데요. 이 인덱스와 매치 함수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 값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넣느라고요. 인덱스, 그리고 어레이. 어레이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불러올 값은 이 비고 값이기 때문에 이 비고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값을 채운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F4를 통해서 절대 참조하고요. 콤마하고 여기서도 이제 로우 넘버가 중요합니다. 행 번호인데요. 제가 행 번호, 즉 기획처와 장영실, 그죠? 기획처와 장영실에 해당하는 7000, 이거를 불러온 행 번호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을 할 건데, 제가 이거를 엑셀에 있는 어떤 논리를 이용해서 값을 구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서 넣느라고요. 만약에 가로하고 제가 먼저 한번 기획처의 장영실,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이게 기획처냐, 그리고 가로 닫고 이게 배열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게 되면 그 엑셀이 이 수식이 이 범위에서 기획처냐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획처냐를 물어서 기획처가 아니기 때문에 펄스가 나왔죠. 여기서는 기획처가 맞기 때문에 true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펄스, 그리고 여기는 기획처가 맞기 때문에 true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에서 F4 장영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게 되면 또 엑셀이 이 범위에서 장영실을 맞는지를 하나하나 묻습니다. 홍길동 아니죠, 펄스 쭉 내려오다가 장영실이 맞기 때문에 true가 나왔습니다. 자, 엑셀은 이렇게 펄스는 0을 내재하고 있고요, true는 1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값은 이렇게 펄스와 true로 나오지만 이거를 저희가 그 사칙 연산에 의한 그 연산을 부여하게 되면 계산이 됩니다. 자, 즉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면 자, 0 곱하기 0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쭉 내리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부서는 기획처가 맞지만 이름이 이제 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1 곱하기 0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비로소 여기에서 기획처와 장영실, 그러니까 true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나온 거예요. 그죠? 요 원리를 제가 좀 적용을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할 겁니다. 자, 넣느라고요. 자, 인덱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비교 값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어레이로 잡고요. F4하고 컴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로우 넘버 그죠? 기획처와 장영실에 해당하는 여기서 행 번호를 불러와야 돼요. 이거를 제가 매치 그 다음에 룩업 밸류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값을 찾을 거냐, 이거를 제가 이 논리를 이용해서 이 2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2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룩업 어레이 이거를 제가 이 사칙 연산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열고 자, 여기에서 F4는 요거와 같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기획처란 이름을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값을 채운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 채움을 통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렇게 셀 주소를 참조하도록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이번에는 이름 F4 이게 요거와 같냐, 그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 각 부서와 이름에서 하나하나를 비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맞는 true를 찾아서 2를 찾아내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행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콤마하고 0 정확히 일치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매치 함수에 대한 모든 그 함수가 입력이 됐고요. 인수가. 그리고 콤마하고 컬럼 넘버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잡은 그 어레이 열이 한 개 열밖에 없기 때문에 2를 입력을 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생략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중간에 들어간 요 그 인수가 요 내용이 배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엔터하면 안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움. 네, 그러면 기획처의 장영실 7,000원, 그 다음에 학생처의 박명수 4,000원, 그리고 사무처의 홍길동 9,000원. 네,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제 부서하고 이름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가져왔는데, 뭐 이런 수식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거 제가 한번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네, 이 수식을 이용한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부서 이름
조건이 2개일 때 값을 가져왔는데 조건이 3개여도 뭐 4개여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그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원하는 값을 불러오는 내용을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해 봤는데요. 이거를 제가 또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더 실습을 진행해 본 다음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실제 업무에서 진행했던 업무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학부와 이 학과에 해당하는 그 어떤 학과 코드를 좀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과 코드는 참조표가 있고요. 참조표에 보게 되면 학부와 뭐 저희 대학에 있는 학부와 모든 대학원 학과에 이렇게 캐디 학과 코드란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불러오면 되는데 만약에 학부랑 대학원의 학과명의 중복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고유형 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 vlook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학부랑 대학원에 이름이 중복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네, 여기에서 저는 그 그죠? 학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학과의 코드를 불러와야 되는데, 사회복지학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학부에도 사회복지학과가 있지만 이렇게 그 대학원, 일반 대학원에도 또 특수대학원에도 이렇게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vlook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불러온다 그러면 그 vlook 함수는 가장 먼저 찾은 그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열 값을 불러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원하는 학부 기준의 사회복지학과 값을 불러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그때 처리를 했는데요. 이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넣으라고요. 인덱스 그리고 어레이는 제가 실질적으로 가져올 최종 값은 이 학과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값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 차음을 통해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컴마하고 로우 넘버, 이게 중요하죠. 행 번호, 몇 번째 행 값을 가져올 거냐, 이거를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구현하겠습니다. 매치, 그리고 매치 함수의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 2를 찾아라, 그죠? 그 다음에 lookup array는 제가 논리 구조를 만들어 줄게요. 가로하고 먼저 학교, 조건이 2개가 들어가죠. 학교하고 학과명, 여기에서 요 범위, 그리고 F4, 요게 무엇과 같냐? 요 학교와 같냐, 그죠? 36대학교 언더바 본교, 그리고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두 번째 논리, 이번에는 학과명, 요 범위 F4, 이게 무엇과 같냐? 학과명과 같냐. 이거 지금 이렇게 수식이 있을 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에는 다른 데를 찍은 다음에 화살표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로 닫고 컴마하고 이번에는 그 매치 함수의 세 번째 인수 0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컴마하고, 그리고 인덱스 함수의 마지막 인수 컬럼 넘버인데 이건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생략해도 되고요. 2를 입력해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2를 입력하거나 생략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치 함수의 두 번째 인수가 배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하면 안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수식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 채움 하게 되면 이렇게 사회복지학과, 원래는 그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앞에 코드가 G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값을 불러왔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삼육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여기 있죠? 요 값. 뭐 다른 값을 가져왔겠죠? 이거는 이거랑 같냐?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학교와 학과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값을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뭐 이렇게 조건이 2개일 때 어느 값을 가져왔는데, 조건이 2개 이상, 뭐 3개여도 4개여도 이 매치 함수의 두 번째 인수값을, 인수 이 내용을 이렇게 논리 구조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하나의 또 실습 내용을 해결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참조표, 그죠? 그 성적에 대한 참조표가 있고요. 학생마다의 성적에 해당하는 학점을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보시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A 학생이 96점이면 저희가 A 플러스를 가져야겠죠. 그리고 뭐 B 학생이 71점이면, 그죠? 저희가 뭐 C를 가져야 되고, 이거를 그 마찬가지로 인덱스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넣느라고요. 인덱스, 그 다음에 어레이, 그죠? 우리가 그 범위는 학점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잡고, 그다음 하나를 수식을 완성해서 나머지는 자동체험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콤마하고 로우 넘버, 이제 이거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그 행 번호를 구현해 줄게요. 매치 룩업 밸류 2를 찾아라, 콤마하고 룩업 어레이, 이제 논리 구조를 만들어 줘야겠죠. 2를 찾는 가로하고 성적, 이것보다 그죠? 크거나 같다, 그죠? 이게 요 범위에서 이게 크거나 같은 거를 먼저 찾아라 라는 논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까 전 96점이었는데 요 범위를 해서 얘가 96이 크거나 같은 것은 이거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 95.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게 true가 나오고 나머지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가로 열고, 이번에도 성적,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 이 범위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F4 가로 닫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96점 같은 경우는, 그죠? 요 범위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rue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96점이 요 범위에서는 이 범위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죠? 그거는 또 100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true가 나오고 나머지는 false가 나올 거기 때문에 true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콤마하고 그 다음 매치 함수의 세 번째 인수 정확히 일치, 그리고 가로 닫고 콤마하고 인덱스 함수의 마지막 인수는 저희가 그 한개 열밖에 없기 때문에 2를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고 나머지는 자동 체험하면, 네, 이렇게 이 수식의 논리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66점이면, 그죠? D 플러스를 불러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인덱스 매치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조건에 해당하는, 정확한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매치 함수의 두 번째 인수를 이렇게 어떤 범위에 대한 논리를 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이 VLOOKUP 함수로는 해결이 어려운 뭐 2가지 조건 이상의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값을 불러오는 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반복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아마 그 업무를 하시는 업무 중에서 분명히 그 도움이 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좀 마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해 좀 시간을 많이 내서 좀 유익한 강의들 좀 더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